보세요. 2절 중개 보수라고 되어 있죠. 자, 중개 보수는 평균 두 문제를 준비하셔야 돼요. 자, 먼저 보실 게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중개 보수에 대한 청구권 써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책을 조금만 정리를 좀 하고 나서 책은 좀 이따 볼게요. 자, 돈을 받을 권리니까 바로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말하고, 이 권리가 언제 발생하냐가 먼저 나왔죠. 언제 발생하는 것인가? 이건 이제 부동산을 팔아주세요, 팔아드릴게요. 그때, 자, 이제 중개 계약이 되는데, 이때 권리가 발생을 해요. 하는 거고, 중개 계약을 뭐로 보느냐? 돈을 받을 때 필요한 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얘기고, 원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먼저 돈 받기 위해서는 중개 계약이 먼저 체결돼야 돼.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럼 실제 받은 것은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행사는 언제 할까? 그 얘기죠. 당연히 이건 팔아줘야 되니까 뭐가 돼야 된다? 거래 계약이 체결이 돼야 돼요. 자, 같은 얘기겠지만 거래 계약이라는 것은 다시 또 뭘 본다? 그죠? 이거를 뭐로 본다고? 그 중개가 완성되는 걸 본다 이 말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원인에 의한 결과된다 뜻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원인 결과니까.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다? 네, 세 번째겠죠?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중개로 인해서 거래 계약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게 세 번째 요건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돈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돈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된다? 중개 계약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그로 인해서 거래 계약까지가 체결돼야 되고, 그 다음 중개로 인해서 된 거래 계약이 돼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되면 그때 돈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문제는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충족했다고 해서 항상 돈 받을 수 있는 걸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 두 번째 게 뭐예요? 이게 지금 거래 계약이죠. 이게 지금 근데 거래 계약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 거래 계약이 종료가 되기 전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무효가 됐죠. 무효 또는 취소, 해제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때 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다시 말해서 일단 요건은 세 가지가 다 맞으면 돈 받을 수 있는 건데 충족됐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래 계약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계약이 깨졌다 이 뜻이에요. 이거 지금 중간에. 그럼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가 중요하다고 써있대요? 무효가 누구 때문이냐를 따져봐라 이랬잖아 그때. 그래서 무효의 뭐라고 해요? 이게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일단 누구 잘못이다고? 개공 잘못으로 계약 깨졌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당사자들 잘못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것인가? 자, 누구 잘못인가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받은 건 도로 돌려줘야 하느냐? 그럴 필요 없느냐? 또 때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가 나오게 되죠. 그죠? 자, 첫 번째 개공이 잘못이래요. 어떤 잘못했답니다. 그럼 돈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받은 거는 토해내야 되죠. 배상할 때도 있겠죠. 개공 잘못 없어요. 그들 잘못이에요. 당사자. 그럼 계약 깨졌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있겠고, 반환할 필요도 없고 배상할 이유도 없겠죠.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뭐 계약 중간에 해제됐다, 뭐 무효가 되었다 그래서 보수를 받을 수 없다라든지 받을 수 있다라든지 하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요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요 내용까지 책 보세요. 자, 1번 중개 보수할 청구권 써놨어요. 예를 들어 1 발생 써있죠. 발생해서 2번 동그라미. 그 청구권은 언제 발생한다? 중개 계약 체결 시에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252쪽 펴놨잖아요. 252쪽. 한 번만 딱 말씀드릴 테니까 두 번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칠판에 쓸 때는 칠판 보세요. 책 보지 마시고. 반대로 하면 못 따라와 나를. 응? 그건 급하다고 급하. 그러니까 일단 제가 칠판에 이렇게 할 때는 책 보지 말고 여기만 봐. 여기만. 나 안 봐도 되니까. 여기만 보고 수업 듣고 제가 책 보세요. 그러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도 나는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럼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수업 이거 하고 있을 때 책 보고 있어. 그러면 제가 책 보라 그러면 여기 보고 있고. 그러면 못 따라온다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막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줄을 못 쳐. 못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이거 할 때는 여기를 보시고 책 보세요. 그럼 같이 책 보고 같이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온 이유는 그 이유잖아. 그죠? 자, 일단 그럼 발생 언제, 다시 한번 언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중개 계약 체결 시 발생한다 그랬어요. 뜻은 팔아주세요, 팔아드릴게요. 이때 발생한다 이게요. 자, 2번. 그럼 행사하기 위해서 2번 행사 요건 보세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유효한 중개 계약이 존재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올라가시면 2번 동그라미. 자, 누가 중개서이겠어요? 당연히
개혁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어야겠죠. 거기 연관 관계의 뜻이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뭐가 된다? 3번, 중개가 완성돼야 되는데 중개 완성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중개 완성이란 개혁공인중개사 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 두 개 계약이 완성된 거죠 이제? 그럼 중요한 게 또 있다고요. 자, 4번 그게 뭡니까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 동그라미 있죠. 개공이 한 중개로 인해서 그 중개가 완성돼야 한다는 인과관계 이 말이에요. 자, 충족 다 됐죠 이제 이렇게? 그럼 돈 받겠죠? 자, 그런데 넘기시면 자, 일단 254에서 일단 돈 받자고요. 3번 누구에게? 청구의 상대방. 쌍방 다. 양쪽 다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자, 1번에 있어요. 중개보수는 의뢰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양쪽 다 받는다 그 얘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이라는 뜻은 뭘까요? 이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자 1번 보시죠. 자, 개혁공인중개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었다면 뭐랍니까? 그 청구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자 2번 동그라미, 개공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뭐래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치체를 하고 있답니다. 어떤 뜻일까요? 중도금 계속 중도금 잔금을 안 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경우라면 자, 그래서 해저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때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백이 좀 있을 테니까 하나가 우리가 책이 빠진 게 있단 말이죠. 하나 써놔야겠는데 거기다가 아무데나 그 여백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번호를 붙여갖고 양으로 5번으로 번호를 붙여놓고 이렇게 쓰시는 거야.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이렇게 쓰세요. 지금 이게 빠졌어요 책에. 써놓고 나서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칙은 약정 이렇게 놓고 단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해놓으시고 언제냐 그러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돈 받는 시기란 뜻이에요. 돈 주는 시기. 그게 원래 책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래 그게. 자, 그래서 번호가 5번이고 보수 지급 시기 해놓고 원칙은 약정. 항상 약정이 우선한단 말이 그 말은요. 약정이 없다. 그럼 언제래요?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이란 얘기인데, 자, 이 거래대금 지급 완료한 날 뜻이 뭘까요? 잔금 준 날 그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잔금 준 날. 그때 주란 소리인데, 그건 예외인 경우예요. 원칙은 약정인 거고 이렇게 요 내용이 빠졌어요. 자, 그렇게 놓고 나서 이제 그럼 이제부터는 얼마큼 받을까를 봐야겠어요. 얼마 받을 것인가. 그 말은 중개 보수 요율을 말하는 거예요. 요율은 이제 몇 프로를 받느냐 이 말이죠. 자, 우리 책은 지금 1번에 맨 위에 뭐라 써놨어요? 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 주택인가 아닌가에 따라 구분한다 달라지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눠지느냐? 셋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일단 주택. 두 번째 주택이 아닌 경우. 세 번째 이제 요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주거 오피 이렇게 셋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택일 때는 그 부속 토지를 포함시켰다고 보는 거고, 뭐라고 되어 있다? 주택일 때는 국토부령이 정한 그 한도 안에서 뭐가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이 국토부령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그게 매매나 교환이면 몇 프로? 0.9. 두 번째, 임대차 등일 땐 몇 프로? 0.8.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요건 말 그대로 뭡니까? 기준이야, 기준. 그 안에서 뭐가 정한다? 조례로 정해지는 거고. 두 번, 주택 외이라면 할 때 외이면 뭐 이거 빼고니까 나머지 뭐가 있을까요? 상가, 공장, 뭐 임야, 농지 많겠지. 걔들은 몽땅 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국토부령의 한도 안에서 그냥 개공하고 의뢰인이 협의해서 받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는 주택은 이렇게 매매 따로 교환 따로 구분되어 있죠. 이렇게. 이건 그렇던가요? 구분이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을 테니까 그냥 거래 형태 구분이 없이 그냥 뭐라고? 거래 대금에 대한 0.9%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안에서 뭐라고? 협의하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주거피라는 뜻은 이제 일단 뜻은 아실 거다 믿고 조건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죠. 이거. 요때 주거피는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뭘 갖추라고요? 실내 조건을 갖춰라 그랬어요. 그죠? 어떤 뜻이고? 실내, 욕실, 화장실이 다, 주방 다 있어야 한다는 소리 이렇게. 다 주방, 욕실 등이 다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소리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국토부령에 따르면 매매나 교환이면 몇 프로? 0.5%. 임대차 등이면
4%였어요. 그렇죠? 요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협의해서 받아라 이랬었죠. 그죠? 요게 지금 요율이에요. 요게 요율인데 지금 여기서 뭐 이런 거 0.9, 0.8, 0.9, 0.5, 0.4 일단 얘는 어디에 규정된 거다? 어디에? 전부 다 국토부 0으로 규정된 걸 말한다. 다 이거. 또 이 요율은 일반 거다? 쌍방 거다? 일반 거다. 예, 일방 요율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일방 요율을 의미한 건데 여기 어디 규정돼 있다? 국토부 0으로 규정해 놨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정리 본다 그러면 자 일단 주택과 비슷한 거 이렇게 하나. 왜? 크게 둘로 나눠지네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그럼 주택에 대해서만 보니까 지금 뭐가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가 정한다고 되어 있고 외일 때나 주거피는 뭘 한다고요? 협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주택과 비슷한 거 걔네는 이렇게 매매 교환 따로 임대차 따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근데 외인 경우는 구분이 안 가죠. 다 묶여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걸 정리해 둬야 된다고 이거. 물론 이거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주택에 대해서 물으면 이 요율을 정해줘요. 시험 지문에 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 두 개로 시험 내면 요율을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까먹으면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외워두란 소리고. 자 이제 일단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주택은 반드시 뭐예요? 조례예요. 조례. 외일 때 하고 오피는 협의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한도 내에 협의니까 이건 반드시 외워놔야지. 그러니까. 자, 이게 요일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걸 체크를 잠깐 보시면, 자, 이제 그 2번 주택 들어오세요. 주택 부석 토지 포함석 있죠? 1번 보세요.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부 0이 정한 범위 안에서 특광도 조례라고 정한다고 그랬죠? 요 시도가 뭐라고, 요게? 특광도. 특광도.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동그라미. 국토부 0은 의료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 한도가 둘째 줄 뭐래요? 매매나 교환이면 1000분의 9니까 0.9. 임대차 등이면 0.82 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잠깐 스톱해 놓은 상태에서 대답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작정을 땄고 내년에 오픈했어요. 여기 남양주에서 오픈해서 업을 하고 있다고 쳐. 남양주 시내 아파트 매매를 중개했어요. 몇 프로? 네? 조례. 상가 매매 중개했어요. 몇 프로? 0.9. 임야의 매매 중개했어요. 몇 프로? 0.9. 단독주택 매매. 조례. 아파트 전세. 다세대 매매. 그 다음에 연립 매매. 조례. 공장 건물의 매매. 그 다음에 임야의 매매. 주거피 매매. 0.5. 주거피 전세. 0.4까지 되죠? 아파트가 20억짜리야. 그 전세권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중개했어요. 몇 프로? 조례. 상가가 10억짜리야. 뭐 전세권 설정할 테죠. 몇 프로? 0.9. 주거피가 5억짜리예요. 전세권 설정 몇 프로? 0.4.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아파트의 저당권. 조례. 상가 저당권. 0.9. 주거피 저당권. 0.4. 지금 여기 뭐부터 있죠? 뒤에? 이 등자 의미가 뭘까 이게? 여기다가 권리를 집어넣어야 돼. 권리. 전세권, 저당권 등등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등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예, 붙은 이유가 이게. 그럼 딱딱딱딱 몇 프로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걸 왜 해봤냐면 금방 그랬죠. 내가 주택일 때 주택으로 시험 주면 조례를 준다고 이거를. 요일을 주는데 얘는 요일을 안 줘요. 안 주니까 요일을 모르면 문제 못 풀어 아예. 자꾸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요일을 안 줘버리니까. 그 이유고. 좀 책을 나머지 볼게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 4번 동그라미. 지금 보는 페이지가 255쪽이죠? 4번 동그라미. 임대차 등에는 뭘 집어넣으래요? 전세권, 저당권 등을 집어넣으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됐고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표는 필요 없어요. 서울시 조례기 때문에 필요 없고. 자, 양가로 3번 보시죠. 256쪽 양가로 3. 뭐야 이거? 주거 OP. 모든 주거피가 다가 아니에요. 1번 보시면 끝에. 자, 가로 안에 뭐 있죠?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다음 이제 그 긴 문장이 뭘까요? 실내 조건을 갖춰라. 그 얘기예요. 그게. 뭐 주방 등을 갖추고 있어라 소리예요. 그럼 2번 동그라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지만 일방의 한도는 매매나 교환이면 얼마래요? 0.5. 임대차 등이면 0.4에서 협의한다 이 소리예요. 그거는. 되셨고. 오른쪽 오세요 이제. 주택 외인데 주거피 빼고니까. 그럼 어디 보냐면 거기서 자 3번 동그라미.
국토부령에 따르면 주거오피와 주택 구분되는데 두 번째 줄에 있죠. 주거오피 말고 주택 외 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000분의 9 이내에서 의료인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써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뭐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구분되어 있나요? 안 돼 있다고 그게 다 묶여 있단 말이지. 그 얘기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요율이에요 지금. 이걸 암기를 해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그다음 큰 3번 중개보수에 대한 산정 방법이죠 이제. 이게 뭘까요? 계산 공식, 계산 방법. 그래서 세 번째는 중개보수를 계산해 보자 이 말인데 공식이 어떻게 됐던가요? 먼저 거래 대금에다가 뭘 곱한다? 요율을 곱한다 이거예요. 그죠? 요율. 한 번만 더. 아파트 매매 몇 프로? 조례. 상가 매매 0.9. 상가 임대차 0.9. 주거오피 매매 0.5. 임대차 그 얘기예요. 요거에. 그럼 이제 얼마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나온 이 금액이 뭐? 일반 금액이게, 일반 금액. 일단 우리 양쪽 다 받으니까 곱하기 2 해야 나온 금액이 쌍방 금액이다. 이 말이 이렇게, 그죠? 이게 공식이라고 이게 지금. 그걸 이제 그건 외우면 될 것이고. 그럼 우리 시험은 뭘 물어요? 이거나 이걸 물을 거 아니겠냐고. 그럼 먼저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뭔지 먼저 알아야지, 이게. 에? 그럼 이 종류가 몇 가지 나온다, 여기? 4가지. 첫 번째 뭐? 매매. 두 번째가 뭐? 교환. 세 번째가 뭐? 임대차에서 나눠서 어떤 경우? 전세하고 또 하나 월세 또는 월차임이라고 하죠. 네 번째가 뭐 분양권 전매의 경우 이렇게 네 수로 나눠진다는 얘기 이렇게. 그 이 금액이 뭐냐 이거지. 이 금액이 매매일 때 뭐요? 매매대금이지 뭐야. 그죠? 매매대금. 교환이면 뭐 교환 금액인데 둘을 비교했을 때 더 큰 게 있으면 높은 금액으로 기준을 삼고 전세일 땐 뭐요? 보증금. 보증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일 땐 조심할 게 있다 그랬어요. 이때. 자, 이때 분양 가격은 아니고, 네? 실제 냈던 돈, 이미 냈던 돈, 기납입한 돈에다가, 납입금에다가 뭘 포함하라고 그랬어요? 프리미엄, P를 합한다 이 말이 이렇게. 요게 이제 요게 기준 금액이 이렇게 이제.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이 금액에다가 곱하기 뭘 곱한다는 얘기예요? 요율을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자, 그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월세는 이제 얘가 제일 많이 출제를 월세로 해. 왜? 얘가 조금 더 복잡하거든. 요게. 그럼 월세라는 것은 일단 구하는 공식이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뭐 보증금을 더한다고 이렇게요. 그럼 얼마가 나오겠죠 이제? 자, 이때 나올 때 나온 금액이 얼마 기준? 5천만 원으로 기준해서 어떤 경우는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어떨 때는 그 미만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상이란 말 속에 5천만 원 들어가 있겠네 여기. 그럼 여기다 바로 뭐 하면 된다 그냥 곱하기 요율 하면 돼 이렇게. 근데 이제 미만 나왔단 말이죠. 미만이라 그러면 이 미만의 개념 속에 이 숫자 안 들어가죠 이거? 응? 안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계산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때는. 다시 자 100이 아니고 이때 얼마로 다시 하라고? 예, 70으로 계산을 다시 하라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가 다시 나오겠죠 이제? 그럼 그게 실제 기준 금액이 되는 거지 이제. 거기다가 요율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한 번 더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을 해서 나온 액수가 5천만 원을 기준했을 때 이상일 수도 있고 미만일 수도 있겠지. 이상이면 5천만 원부터란 얘기니까 그냥 바로 요율을 곱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미만이면 5천만 원이 아니고 4,999만 9,999원까지라는 소리예요. 그럼 그때는 계산을 다시 해야 돼. 어떻게? 100이 아니라 70으로. 그럼 얼마가 다시 또 나오겠네? 근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한다? 요율을 곱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주거 오피예요. 보증금 3,000, 월세 20, 일방 얼마, 쌍방 얼마나요? 받을 수 있어요? 해봐요 한번. 물건 주거 오피래요. 보증금 3,000, 월세 20만 원. 일방한테 얼마 받죠? 쌍방한테 얼마 받지? 바로 해봐요. 일방한테 얼마? 20만 원. 쌍방은 40만 원. 답이죠? 네?
정답 20만 원, 40만 원 받아요. 중개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계산? 응? 자, 요대로 그대로 대입해봐요, 지금. 20 곱하기 100. 그럼 2,000. 3,000 더하니까 5,000 이상 되잖아. 그럼 요일 곱하면 되겠죠? 몇 프로? 요일 안 줬죠, 지금 여기다가. 안 준다니까, 시험에서는. 안 줘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조합했잖아, 지금. 주거곱이 뭐요? 0.4아니요. 0.4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요일 안 줘요, 시험도. 이거 모르면 못 풀어, 그러니까 아예. 0.4 아니에요, 그게? 그럼 4, 5, 20 아니에요? 4, 5, 20, 40만 원 아니냐고. 아, 이건 산수도 아니야, 이거는. 돌배기도 풀어, 이거. 돌전에 푼다고 돌전에 풀어내면 풀지, 걔도. 걔들도 풀어요, 그들도. 돌잡이 막 금방 오늘 돌잡이 했잖아. 내일 이거 푼다니까. 그건 안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자, 그래요. 보증금액이 2,000이에요. 월세가 20이고. 다시. 자, 시간 없어서 20 곱하기 100이죠? 그럼 얼마예요? 2,000이죠. 합치면 4,000밖에 안 나오죠. 미만이지. 그럼 100이 아니겠네? 27이 70으로 해야지, 이렇게. 그럼 1,400이죠. 합치면 3,400이죠. 여기다가 0.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이해 됐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게 이제 일 때, 그럼 시험 볼 때 어떤 게 주로 많이 나오겠어요? 어떤 경우로? 얘가 더 많이 나오겠지. 헷갈리라고. 그런 취지라고 이게 지금. 기상 공시니까 이거 시험 이제 이걸 대비하면 될 것이고. 자, 책을 돌아오면은 지금 이제 그 257쪽에 3번이 있어요. 중개보세 선정 방법 써 있죠? 자, 임대차일 때 어디서 뭐가 있을 때요? 월세 있을 때죠, 그죠? 금방 좀 공식 요거예요, 지금. 월세 이런 경우 나니까. 자, 그 인거 넘어가시면 이 시험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8쪽에 가서 양으로 2번이 뭐 나오죠? 권리금과 임대차 기간 나와 있었죠? 자, 상가 권리금이겠죠, 이거? 상가 권리금은요, 중개 보수 계산할 때 포함시키면 안 돼요. 권리금 빼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권리금 상가 권리금은 둘째 줄에 써 있죠? 중개 보수 계산할 때 거래금액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포함시키지 마라. 거기다 임대차 기간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요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 무조건 요거. 뭐예요?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 나온 건 5,000 기준 이상 미만. 요렇게 요것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자, 교환 보이죠? 교환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예, 첫 줄 큰 금액으로 한다 이거지 뭐. 큰 금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4번 내려올게요. 동일한 중개 대상물 써 있죠? 자, 봐요. 동일 대상물 엔드, 동일 당사자 엔드, 동일 기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1번 동그라미 그 두 줄 있죠? 그 두 줄이 시험 보기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 보기로. 그 두 줄이. 예? 그게 시험 보기가 아주 자주 등장해요. 그게 시험 두 줄 자체가. 자, 일단 동일자를 그 두 줄 속에서 세보세요. 몇 개 있나?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시험 나오죠? 반드시 세봐야 돼요, 이거. 3번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거. 2번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3번 다 나왔다고 치고, 그 다음 4번째 매매 계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동일 그 다음에 매매 계약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라, 이렇게. 자, 거기는 기억되는데, 그럼 어떤 뜻이냐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그거를. 동일 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디 있어요? 갑이 이제 아파트라고 하고 얘가 매도인이에요. 파는 사람이죠. 얘가 사는 사람이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병이 개공이고. 자, 매매 계약을 중개했지 이렇게. 근데 자, 이제 다시 갑이 집을 파는 순간 동시 그 집으로 또 세일을 들어갔어. 그러니까 갑은 임차인이 돼버렸네. 거의 동시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자, 이 둘 사이에서 계약이 하나 또 됐죠. 무슨 계약이? 지금 갑은 파는 순간 동시 뭐예요? 세입자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매수인은 집을 파는 순간 동시 뭐가 된 거고? 임대인 된 거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물건 하나잖아요, 지금. 근데 당사자 두 사람 똑같은 사람끼리 계약 몇 번 했어요? 2번 한 거냐 이렇게. 뭐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을 이걸 2개를 다 중개했다니까, 병이란 사람이. 그럼 돈을 2개 다 받을 수 있을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임대차 중개한 건 받지 마 이 소리예요. 요거밖에 못 받는다 이 소리야 이렇게 지금. 이유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책을 다시 보세요. 저기 보니까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 거래가 동일규 이루어지는 경우에 뭐만 적용한다고요? 매매 계약이 된 것만을 적용한다. 이해가셨죠? 그렇죠? 이때 또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말이야 이때 갑이 아니고 전혀 다른 제3의 정의란 사람이 임차인이었어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자고. 2개를 다 중개했겠죠? 이러면 다 받아야지 그때는 물론. 다른 사람이니까. 이 얘기인 거고.
그건 되셨거든요. 이제 5번 내려오세요. 자, 복합 건축물이 써있죠. 그건 뭘 말한 걸까요? 일명 주상복합, 주상복합인데 이 예를 먼저 들어보고 이제 여기 이 주변도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한 3, 4층 정도는 이제 상가로 되어 있어요. 위에가 이렇게 아파트로 되어 있죠. 이게 한 건물에 주택, 상가 같이 다 있잖아요. 뭐라고 그런다 일명? 주상복합인데 이게 애매하죠. 주택인지 상가인지가 애매하죠. 왜냐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애매하니까 어떻게 하자?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을 일단 100으로 놓고 거기에서 어두운 면적만 주택 면적만 따지자 이 말이 이렇게. 그래서 100% 중 2분의 1 기준 해서 그 이상이 되더라 이거야. 요 면적이. 그럼 전체가 다 뭐다 이거야. 주택으로 보는 거고. 근데 자 문제는 전체 봤을 때 2분의 1이 채 안 돼요. 미만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 주택 면적이. 그럴 땐 다 뭐로 본다? 상가로 본다 이 말이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제 아파트 부분을 중개했어요. 분명히 아파트 매매를 중개했는데 이 면적이 2분의 1이 안 돼. 그럼 몇 프로? 0.9가 되는 거고 상가를 팔아줬는데 2분의 1이 넘어가 주택 면적이. 그러면 조례를 봐야 돼. 주택으로 보는 거니까. 이해갔죠? 자 다시 볼게요. 1번 동그라미. 자 건축물 면적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뭐 이상이면 뭘 적용한다? 주택을 적용하고 미만이면 그 위를 적용한다. 이 얘기예요. 요것도 그 문장도 알아둬야 되는 것이고 실제 시험을 주면 숫자로 줘. 숫자. 전체가 얼마인데 얘가 얼마 이런 식으로 준다고. 면적 숫자로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 6번 볼게요. 6번 보니까 자 뭐가 다르대요? 중개 대상물 소재지하고 중개 사무소가 서로 다르다고 돼 있죠? 다르다고 돼 있어요. 그죠? 무슨 뜻이겠어요 그거는? 이제 일 바로 들어 이해하면 돼요. 그냥 바로 법인으로 할게요. 지금 주택이면 뭘 봐야 된다고? 조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례를 봐야 되는데 A란 법인이 있는데 본사가 서울시에 있어요. 그 분사무소가 여기 있다고요 지금. 자 남양주에 있다고 예를 들고 물건 주인은 인천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그 사람 소유인데 이게 어딨냐? 부산광역시 아파트가 있어요. 주택이죠. 남양주 분사무소가 이거 팔아줬어요. 매매 계약을 중개했어요. 주택이잖아 이거. 뭘 봐야 돼요? 조례. 어디 조례? 힌트. 요거 특별시, 광역시, 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조례? 정답은 경기도 조례가 정답이에요. 자, 분사무소일 때 본사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고요. 어디? 무조건 중개한 중개사무소가 있는 특광도 조례 이러면 돼요. 그게 지금 번호 그 6번 그거예요. 자, 1번 6번이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어딜 따른답니다. 무조건.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를 따른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7번 분양권 나와 있었죠. 자, 분양권인 경우인데 분양권은 그 2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기납입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이 거래 금액이다. 그러니까 총 분양가에다 프리미엄을 보태는 게 아니다. 그게 뜻이에요. 그거 주의하시고 되셨어요 이제. 오른쪽 4번이 실비라는 거 보이죠 이제? 실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냥 두 개만 기억하세요 이제. 실비는 그냥 그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뭐가 실비인데 누가 내느냐? 그것만 하시면 돼. 뭐가 실비인데 누가 내는 건데 그것만. 자 이제 실비가 지금 책 보니까 그 밑에 2번에 있어요. 실비 범위라고 써있죠. 뭐 1번 동그라미 뭐라 써놨어요? 권리관계 등 확인에 드는 비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치할 때 들었던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1번 실비 볼게요. 1번 실비가 뭐냐?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 써 있잖아요. 요거. 요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걸 떼요. 저 뭐 등기소 가서 뭘 뗍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한 통 떼겠죠? 돈 얼마 들어요? 한 1,000원 들어 1,000원. 그런 거 현장 멀어요. 갔다 와야겠어. 차비. 그날 자고 왔네. 너무 멀어서 못 왔네. 바로 자고 온 모텔 비용 등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런 비용들이에요 지금. 자 이런 돈 누가 달라고 그러던가요? 뺨 맞아요 그러면. 달라고 그러면 등기부 뗐다고 돈 달라고 누가 와서 와 그러면 에이 이렇게 되죠? 달라고 안 한단 말이야 그거. 그건 다른 사람 없지 이거? 그러니까 시험 중요해 안 중요해 이게? 안 중요하다 거야. 응? 그거 누가 달라고 그래 안 달라고 그러지. 어쨌든 법으로 따지면 받을 수는 있어요. 법대로 하자 그러면 받는 거야 그것도. 받는 건데 달라는 누가 안 달라고 그러지. 그럼 나하고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 일단 돈 줘야 돼 이것도. 법대로 하면 돈 돼야 된다니까. 이건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 의뢰인이 줘야 돼요. 이전 그럼 누구예요? 매도 임대.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약금 등을 갖다가 이 뒤에 나올 텐데 누구 명의로 개공 명의로 예치가 될 때가 있어요. 예치할 때 은행 비용 등이 들 텐데 요것도 실비하는 건데 이건 누가 내느냐? 반대로 취득하는 사람이 낸다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외에 배울 거 없어요. 하다못해 자 등기부 뗀 돈 있죠? 누가 내려요? 누가? 매도나 임대인이. 여러분 달라고 그러지 말아요. 뺨 맞아요. 그냥 낸다고 하시면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건 이렇게 그냥 잘 모르시겠다? 반대로 뒤집어 그냥 이렇게. 요것만 하나 기억해 그럼 이것만. 등기부 뗀 돈 누가 낸다? 매도나 임대인이. 밑에 또 하나 실비는 누가 낸다? 반대. 누구 반대? 취득. 이걸로 끝. 내용 더 이상 책 볼 것도 없어요 그럼 아예. 얼마나 웃기냔 말이죠. 그 262쪽 넘어가시면 표 하나 보이죠? 표 하나 보이죠 그죠? 거기서 위에 칸 오른쪽 칸에 나에 보니까 교통비 보이죠? 뭐 숙박비 등도 있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숙박비라고 써놨어요? 숙식비요?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시험 문제였어요 그게. 요즘은 그렇게 안 나와 절대 안 나오는데 하다못해 말이에요 숙식비로 바꿨다니까 숙박비인데 아니 그럼 숙식비와 숙박비 차이가 뭐예요? 숙박비는 자는 것만 요거는 자고 먹고예요. 근데 우리 뭘 준다는 거예요? 숙박비를 준대요. 숙식비가 아니래. 근데 이렇게 바꿔내시면 냈어 이렇게. 그걸 못 골라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볼까요? 먹는 건 안 준다는지 그러면 안 준대. 먹는 건 안 준다는 거예요. 자는 건 주겠는데 먹는 거 안 준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거 준다 그러면 맨날 뭘 먹을까? 호텔 뷔페나 먹고 말이지 그냥. 응? 뭐 능성회나 먹고 못할 거야 그거. 안 준다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는 거 준다는데 자는 거 호텔 비용 줄 것 같아요 이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이든 이게 무슨 돈이야 그러면? 여인숙 비용이라 소리지.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이상 가치가 없다고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 2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 이제 3절 시간이 이게 뭐냐면 3절에 자 이게 좀 길어 보이죠? 뭐라고 그래요?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라 써놨어요 그죠? 이걸 이해를 좀 하죠. 어떤 제도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거래 계약이 됐다고 쳐봐요. 계약됐다고 치자. 그럼 보통 돈을 어떤 순서로 줘요? 줄 때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주겠죠. 그럼 매수인이 돈을 주니까 그때 돈을 갖고 가잖아. 그 매도인이 그냥. 그죠? 그랬다가 돈 다 주면 잔금 주면 그때 뭘 줘요? 서류를 준다고 등기하라고. 그럼 여러분 이 매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돈 다 줬어 작다 지금. 돈 다 줬는데 지금 이제 뭐하러 가야 돼? 등기하러 가야 돼요 이제. 이제 등기 금방 될까? 금방 안 되거든. 근데 그 사이에 되팔아먹었어. 매도인이 이중으로 매매했지. 누가 나보다 등기를 먼저 했네? 그럼 내가 소유권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먼저 한 사람이 장땡이거든. 그럼 문제가 뭐야 지금? 난 돈 다 싹 줬는데 내가 등기하려는 사이에 먼저 누가 등기해버렸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가 있어 현재? 어디가 있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다고.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몇십억짜리인데. 예? 몇십억 돈을 다 줬잖아요 지금. 다 줬는데 불구하고 50억 줬는데 다 등기할 사이에 벌써 누가 등기해버렸다니까. 쫓아갔어 얘한테. 없어. 나 벌써 어디가 있어? 저기 카자흐스탄 가 있더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위험할 거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제도 하나를 만들었어 법에서. 무슨 제도냐? 자 돈을 그래 줄게. 매수인이 제때 줄게. 주는데 바로 갖고 가지 마. 이걸 어디다 잘 보관해두고 있다가 매수인이 등기 다 끝난 뒤에 돈을 가져가자. 이 제도란 말이에요. 이 제도가 그게 뭐라고 그런다? 이걸 일명 계약금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라고 하고 예치 제도라고도 해요. 맡겨둔다 예치 제도. 자 그러면 이 제도가 누구를 보호할 것 같아 이게? 누구를 보호하려고? 매수인이지. 그럼 여러분 매도인 입장이면 이게 좋은 제도예요? 불편하지. 돈이 묶여버리니까. 금방 쓸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이 제도가 강제할까 의무일까? 아니 강제의 의무야 이게? 아니잖아요. 강제할 수 없잖아 이건 절대.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둘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한쪽에 누구라도 싫다고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그러면 전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지. 그 말이에요. 법에 있긴 한데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도인이면 싫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매수인이면 좋다고 그러겠지. 합의가 되겠냐고 그게. 안 될 거 아니야 잘 그러니까. 이해했죠 일단은? 이해했다고 치고.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의의를 보세요. 의의를 보시니까 자 1번 보시면 여기 써 있어요. 자 거래 안전 보장 위해서 쭉 가보니까 둘 써 있죠. 자 끝에 있구나. 첫 줄 끝에 보니까 언제까지라 써 있어요. 자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예치하도록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이랬다고요. 권고할 수 있다.
권장사항이죠.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야 이거는.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2번 동그라미에서 두 번째 줄 언제까지 받게 돼요? 언제까지? 2번 동그라미 둘째 줄 언제까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래요. 풀어 말해봐요 그거를. 등기일 끝날 때까지는 소리야 그게.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돈? 다 하네? 아니 다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부 다. 다 이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공장사항뿐이라는 소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합의했다고 쳐봐요. 그럼 맡겨두자 이거지 이제부터. 그럼 누구 명의로 2번 올라가시면 여러 사람 보이죠?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개공 하나 따로 떼고 개공도 돼요. 그 다음 2, 3, 4, 5, 6 그냥 묶어버려. 금융기관 등 그러면 돼요. 금융기관 등. 그 다음 7번인지 그게 계약관리 전문회사예요. 개공 한 사람, 금융기관 등 계약관리 전문회사. 그 다음 맡겨두자 어디다가 예치기관 나오죠? 금공타기한테 맡겨주자고. 응? 금공타기한테 맡기는 거예요. 금공타기한테. 금공타기. 금융이 뭐예요? 금융기관. 공제, 탁. 사람 이름 같지 않아? 금공타기? 그쵸? 걔한테 맡기자고. 금공타기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넘어가서 이제 자 근데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매도인인데 동의했어 그죠? 예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당장 급하게 생겼어.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야. 병원에 입원했는데 큰 돈 들어야 돼 지금. 아버지 수술해야 돼. 돈이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찾아와야 되죠 그거. 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빼올 수도 있어. 근데 그냥 되진 않아 또 이걸. 저 조건이 또 있어. 그냥 빼는 게 아니라 거기 보세요 이제. 자 계약금에 사전 수령서 있잖아요. 미리 찾자는 얘기인데 1번 동그라미. 자, 첫째 매도인 등이 돈 필요하다는 소리죠. 매도인 등이 미리 수령할 때는 둘째 줄. 자, 걔 보니까 당연히 해지할 때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에 어디라고 써 있어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뭐를?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한테 갖다 줘야 된대요. 보증서 갖다 주지 않으면 돈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서 발행기관 두 군데죠. 금보내.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죠. 그죠? 그럼 거기서 발행 보증서를 갖다가 줘야만 돈을 찾아올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 의미다가 그럼 일단 아까 예치 누구로 할 수 있었다 아까? 개공도 됐었죠? 이제 그럼 개공으로 예치했다고 볼게요 이제. 그렇다면 자 1번에 뭐를 약정한다?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라고 했네요. 그 내용 읽어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 분리관리라는 말은 뭘까요? 내 돈과 분리해서 예치해두라 그 소리예요. 합치지 말고. 그렇죠? 분리관리란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1번에 어떤 필요한 사항도 약정하라. 뭐 인출할 때 어떤 방법 등을 약정하고 돈을 맡겨둘 때, 돈을 이체할 때는 개공 자기 명의 돈과 분리해서 이체하고 있으라는 얘기고 통장을 따로 써라는 소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통장 따로 해서 하라. 그 다음에 인출을 제한서 있죠. 함부로 인출하지 마라 그 얘기 좀 뭐예요? 쌍방 동의하에 인출해야 되지. 함부로 돈 빼지 마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네 번째 뭘 설정하랍니까? 별도의 보증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잠깐 봤었잖아요. 개인인 개공이면 얼마를 설정해요? 보증 설정할 때 1억 이상이었죠 아까. 이거 말고 지금 개공 이름으로 이체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맡겨주세요라는 금액이 50억이라고 예를 들면 이 금액을 예치할 거 아니에요. 개공 명의로. 그럼 별도로 뭘 해야 돼? 이만큼을 또 지급보장을 또 써야 돼. 그래서 별도 보증 설정을 또 하라 이 말이에요. 50억치만큼을. 그리고 설정한 다음에 증서를 갖다 줘야 돼 그거를. 그럼 입장 바꿔. 여러분들이 개공이라고 쳐봐요 이제. 누가 50억 들고 왔네. 이체해달라고. 어? 이체하려고 왔잖아. 돈 들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확인도 안 하겠냐고. 이해가 안 가는구나. 돈은 말이요. 어? 받기 전에 고민하는 게 아니요. 받고 나서 고민하는 거야. 누가 돈을 주면 그냥 받는 거야 일단은. 참. 누가 돈을 주면 일단 금고를 열어. 넣고 닫고 무슨 돈인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이렇게. 에? 아니 참나. 돈을 누가 주면은 일단 받아 무조건. 아 네 받아. 금고 넣어놓고 뭔 돈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왜 줬어 이걸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니까. 50억 갖고 왔다. 어떻게 일단 그럼? 받고 물어봐야지 왜 줬냐고. 왜 줬대 이걸 갖다가? 이체해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들고 이제 어디 가야 돼? 어디로 가? 은행으로 가야지. 은행으로 가? 아니지 공항 가야지 공항. 그렇지. 거기 가야지. 어? 거기 가는 거예요. 바로 공항 가는 거야. 공항 가서 표를 끊어. 어디 표? 카자흐스 탄 표를 끊으라고. 가는 거야 가서.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그냥. 2만 원 돈이면 자다 선선 편하게 살아 거기 가면. 그럼 편하게 살자. 편안하게 아주 대저택에서 하인 거느리면서 산다니까. 이 정도 돈이면.
근데 뭐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우린 그럴 만한 간이 있나? 없어. 그게 문제예요, 또 이게. 아유, 그래 어떻게 하면 이체줘야지 그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급 보장해줘야지 이거. 그러니까 뭐 하는 얘기죠? 이거 보증 설정해야 한다 이 소리 이렇게. 그게 뭐 공탁을 하든 아니면 또 뭐예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든 또 해서 증서를 줘라 그 소리예요. 그럼 쉽게 생각해보니까 개공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좋은 제도예요 이거? 아, 귀찮기만 하죠. 그렇다 이 소리 이렇게. 이해 갔나요? 거기 보증 설정 얘기입니다 이제. 되셨고, 자 268 챕터 7단원 나오죠. 자 보칙인데 이건 좀 쉬었다가 다시 또 가기로 하고요.